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. 취임 한 달을 좀 맞이합니다. 그래서 오는 28일 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. 정기국회도 이제 곧 막을 올리게 됩니다. 여야 모두 한쪽은 김건희 특검, 한쪽은 이재명 특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키기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.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기소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. 리스크라고 하려면 스스로 뭔가 발화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. 검찰에서. 그야말로 기계적 중립이라는 걸 억지로라도 지켜가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압박받았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야.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변호사 비용이 소위 말해서 정관들도 서초동 시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이재명 당대표가 선임했다라고 하는 변호사 보면 그냥 변호사거든요. 일반 변호사거든요. 예. 근데 거기에 20억을 준다?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. 예, 정혜진 변호사님. 네네.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이 돼요, 그렇죠? 네네. 본인께서는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난 한 달 동안 더 많이 보도가 됐어요. 뭐 네.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여전히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는 건 그 부분이었으니까. 내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? 근데 그게 그대로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것인가? 네네.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. 그 다음에 더욱더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관련 임원들 이제 들어왔죠.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 진행되고 있죠. 예. 성남 FC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압수수색 있죠. 또 들어갔어요. 예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쌍방울의 회장까지도 태국에서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많다.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? 국민의힘이 쥐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에게 호의적이거나 협조적이었던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을 저는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그 부작용이다, 사이드 이펙트다. 예. 그런 것도 저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말씀 중에 네네.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칼자루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데 검찰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의미냐면요. 검찰이 수사를 갖다 하는데 만약에 그 권력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껏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자기 권력이 네네. 이재명 대표에게 갈 것 같으면 네. 뭐 쌍방울이든 누구든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 안 할 수 있다.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권력은 여당한테 있는 거니까 예.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맥락에서 듭니다. 이제 네네. 칼자루를 이제 지금의 여건 또 네네. 대통령이 쥐고 있다.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뭐 계속 그 전당대회 내내 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대표가 된 이후에 계속 이 취임 한 달 동안 계속 사법 리스크가 노출이 되고 있어요.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렇죠. 예,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그 경찰에서 예.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넘긴 거 외에는 현재 뭐 나온 게 전혀 없고요. 예. 금방 이제 쌍방울 이야기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와 그 측근의 이야기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예, 그 상황도 실제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쓴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. 나오지 않고 있고요. 그다음에 쌍방울은 그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합니다.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의 광산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이야기하는데 대동광물 팔아가지고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이게 제대로 성립될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정확하게 증거라든가 정황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. 검찰이 흘린다는 얘기군요.
검찰이 흘리든지 뭐 국민의힘이 흘리든지 예. 그렇게 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민주당이 하는 게 없어요. 이재명 지키기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가지고 뭐 소환장 떨어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크럼 짜고 막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. 지금 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키기에 나선 게 없습니다. 그냥 민주당은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기국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뿐이고, 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대여 투쟁에 강력하게 안 나서니까 그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다, 뭐 그런 느낌이 들 예. 뿐입니다. 뭐 민주당 의원들이 지키기에 나선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스크럼 짜서 몸싸움으로 지킨다는 맥락이 아니라 이제 각종 언론 인터뷰나 뭐 또 이제 국회 관련돼서 이는 이제 활동해서 근데 경찰과 검찰에 의한 수사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그걸 지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, 그것은 정치적 입장이고 검찰 정부라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여 투쟁의 의미로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슈 하나만 좀 더 다루겠습니다. 이번 주도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28일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는 그날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요.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재징계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 항상 이제 정치는 최악의 상황을 또 가정을 좀 해야 되니까요. 만약에 가처분이 또 받아들여져요? 그래서 이 정진석 비대위가 또 멈춰요. 그럼 이제 주호영 비대 체제로 또 이제 대행 체제로 가겠죠.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를 받겠죠. 이런 시나리오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흔히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 내지는 어떻게 보면 숙정 차원의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느냐,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한 28일 날 저도 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한다. 예. 그러면 지난번 1차 심리 때 주호영 비대위를 무너질 때는 법원에서 9일이 걸렸어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오래 안 걸릴 겁니다. 그러면 28일부터 좀 거주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인용되든 아니면 기각되든 나오고, 그다음에 똑같은 날짜 28일 날 윤리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미 징계 개시 선언했기 때문에 징계에 들어간다면 지난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는 강한 게 나올 테고, 그 강하다 하면 탈당 권유와 바로 이어지는 제명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성격 같아요. 예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게 유상범 의원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. 또 하나는 경찰에서 어찌됐건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무혐의한다. 예. 처벌 못한다.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하게 나오면 야,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나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윤리위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강공으로 가기는 힘든 것 아니냐 싶어요. 우리 김두수 총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또 같은 날 이뤄지는 법원의 판결. 일단 법원 가처분은 당일날 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예.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처분이 다시 인용될 수밖에 없다. 지금 원리상 예. 지금까지 판결해 온 그 내용의 원리를 보면 예. 당헌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의 지위를 변동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이 사후에 당헌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다 무효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이 윤리위원회 징계와 관계없이 윤리위원회가 이제 징계를 좀 더 세게 뭔가 한다는 것, 이건 역시도 지금은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에게 이것을 이것을 그 가처분 행식으로 지금까지 윤리 징계가 가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막 제명이 된다면 다시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데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법은 법률가에게, 이 약은 약사에게. 예.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. 일단 가처분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신문기일에 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국이 효력 정지, 그러니까 당원 개정을 위한. 두 번째가 이게 핵심인데 이제 4차가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. 예. 그다음에 5차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.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. 제가 봤을 때 3차, 5차는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법원에서
지금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하고 싸우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의미가 없다. 예. 그러니까 결국 이제 4차인데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은 이게 뭐 당원에 의해서 그 설립 그 선출된 사람 이렇게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인용했다 가처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처분 결정문 지난번 거 제가 꼼꼼히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였어요. 뭐였냐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. 그때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내대표도 남아 있고 뭐 정책의장도 남아 있고 최고위원도 남아 있고 한데 이게 무슨 그 비상 상황이었느냐.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당원을 갖다가 개정한 포커스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똑같은 이제 그 황정수 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당원을 개정했었어도 그거는 실질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처분적 법률같이 한 명에 대해서 이걸 그 타겟을 잡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은 또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비상 상황 맞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기각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조심스럽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틀려가지고요. 기각이 되고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하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최고 좋은 시나리오죠. 뭐 기각이 되면 뭐 굳이 또 징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. 그래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다른 평면의 이야기니까 예.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를 했다. 뭐 그 당에 대해서 뭐 온갖 종류의 그런 나쁜 이야기를 갖다 했다. 그게 문제니까 법적으로는 좀 차원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앞서 이제 초반에 저희들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이번 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